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한국 말고도 제2의 한국이 있다는 걸. 오늘은 우리가 아는 전 세계에 퍼진 한류 문화 음식 등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제2의 한국이 되고 있는 나라로 떠나보실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해시태그 한국 아닌데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를 발견한 미국 여행 유튜버가 겪은 놀라운 일. 마이크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로스앤젤레스의 자택 편집실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유튜브 채널 마이크의 세계 방랑기의 구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알림이 떠 있네요. 마이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지난 5해 동안 꾸준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현지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유쾌한 매력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케빈, 봤어? 우리 드디어 300만 명을 넘었어. 마이크가 편집실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던 카메라맨이자 오랜 친구인 케빈에게 외칩니다. 케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축하해, 마이크. 자네의 열정 덕분이야.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나? 마이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요즘 조금 고민이 있어.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다녀온 곳들. 너무 뻔한 여행지였던 것 같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두 멋진 곳들이지만 이미 수많은 여행 콘텐츠가 있는 곳들이잖아. 마이크는 자신의 최근 영상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조회수가 예전만 못한 것이 눈에 띄었지요. 콘텐츠가 식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색다른 콘텐츠,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마이크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아시아 대륙을 가리켰습니다. 케빈, 우리 다음은 여기로 가는 게 어떨까? 미국인들이 잘 모르는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 말이야. 케빈은 관심이 생긴 듯 지도에 다가왔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이나 몽골 어때? 둘 다 미국인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곳들이지. 특히 몽골은 광활한 초원과 유목민의 삶, 그리고 징기스칸의 역사까지. 정말 매력적인 소재가 많을 것 같아. 다음 날 마이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과 몽골 중 어디로 가볼지 팔로워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K-팝이나 한식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몽골의 미지의 세계를 보여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압도적이었죠. 몽골로 결정났어, 케빈. 마이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몽골의 드넓은 초원과 전통 게르, 말 타는 유목민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곧바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할 거야. 미국인들이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몽골의 모습을 담을 거라고. 마이크가 여행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몽골의 역사와 문화, 음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충분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웠죠. 그것이 오히려 마이크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마이크는 유튜브에 짧은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저는 미지의 세계 몽골로 떠납니다. 초원의 나라,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만나러 가는 저의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마이크와 케빈은 설레는 마음으로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9시간의 긴 비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몽골이다. 마이크가 비행기에서 내리며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모험을 앞둔 기대감이 가득했지요. 그는 공항을 나서며 몽골의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될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구를 나서자마자 마이크의 표정이 갑자기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으니까요. 공항 주변에는 한글로 된 간판들이 즐비했고 길가에는 한국 브랜드의 편의점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케빈, 내가 뭔가 잘못 본 거야? 우리 정말 몽골에 온 거 맞아? 마이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케빈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출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마이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택시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호텔로 모셔드릴까요? 마이크와 케빈은 예약해둔 호텔 이름을 말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은 마이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지요. 한글 간판들, 한국 음식점들, 심지어 거리에는 한국 가요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서울의 어느 거리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케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마이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몽골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데. 케빈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마이크. 하지만 이것도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몽골 속의 한국이라. 예상치 못한 방향이지만 말이야.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마이크의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한 직원도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호텔 내부의 안내판들도 몽골어, 영어와 함께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계획했던 전통적인 몽골 체험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당혹감을 느꼈어요. 객실에 짐을 풀고 난 마이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 몽골에서 만난 한국 문화. 이것도 나름대로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크가 문을 열자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씨죠? 저는 이번에 당신의 몽골 여행을 도와드릴 소연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연락을 받아서 왔어요. 마이크는 당황하면서도 반갑게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를 요청한 기억이 없는데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측에서 외국인 유튜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도 하고 있답니다. 마이크는 잠시 고민하다가 소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이 낯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소연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몽골에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이 마치 서울의 한 구역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놀라셨군요. 사실 몽골, 특히 울란바토르는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류라고 들어보셨나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이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고, 한국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이 늘어났답니다.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는 한류의 영향력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계획했던 몽골 여행은 좀 다른 방향이었어요. 전통적인 몽골의 모습, 게르에서의 생활, 유목민들의 삶,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경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나가면 아름다운 몽골의 초원과 전통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답니다. 내일부터 그런 곳들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저녁은 제가 몽골식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몽골과 한국의 퓨전 요리라고 할까요? 분명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거예요. 마이크와 케빈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소연은 마이크와 케빈을 도심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이름의 그 식당은 몽골과 한국의 문화가 절묘하게 융합된 곳이었습니다. 내부 장식은 몽골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한국의 스타일이 어우러져 있었지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몽골리안 불고기와 초원 김치찌개입니다. 소연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몽골의 양고기와 한국의 불고기 양념이 만나 독특한 맛을 내죠. 초원 김치찌개는 몽골 현지 채소와 한국 김치를 사용해 만든 퓨전 요리고요. 마이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안은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카메라를 꺼내 이 독특한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몽골에서 만난 한국, 혹은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몽골이라는 주제로요. 마이크가 촬영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많은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스타일대로 옷을 입기도 해요. 심지어 한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도 많답니다. 음식이 나오자 마이크는 첫 맛을 보기 위해 몽골리안 불고기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몽골 양고기의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네요. 케빈도 음식을 맛보고는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대박 콘텐츠가 될 거야, 마이크.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은 그들을 도시의 밤거리로 안내했습니다.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한글 간판들과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로 가득했죠. 마이크는 이 독특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마치 서울의 한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문화의 힘, 소프트 파워라는 것이겠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마이크는 첫날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내일의 계획을 소연과 논의했습니다. 내일은 몽골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른 아침, 마이크와 케빈은 소연과 함께 울란바토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날수록 현대적인 건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몽골의 드넓은 초원이 펼쳐졌어요.
마이크는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던 몽골이군요. 마이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대지와 그 위에 점점이 박혀있는 전통 게르들이 보였습니다. 소연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몽골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게르 캠프에서 하룻밤을 보낼 거니까요. 그곳에서는 전통 몽골 음식도 맛보고 말타기, 양궁 같은 몽골의 전통 활동도 체험할 수 있답니다. 2시간쯤 달린 후 그들은 4개의 게르로 이루어진 작은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캠프 주인인 나랑이라는 중년 남성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지요. 나랑은 전통 몽골 의상인대를 입고 있었는데 마이크는 이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기대했던 진정한 몽골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이크 씨. 나랑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짜 몽골의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게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르 내부는 전통적인 몽골 장식과 함께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요. 네. 이것도 한국 문화의 영향인가요? 마이크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나랑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좋아해요. 추운 몽골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해서 게르 안에 포스터를 붙여 놓았네요. 마이크는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랐지만 이 또한 현대 몽골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겠지요. 그는 이 독특한 문화적 융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후에는 말타기와 양궁, 그리고 몽골식 씨름인 버흐를 체험했습니다. 마이크는 처음으로 말에 올라타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체험을 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달리는 느낌, 정말 대단해요. 마이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케빈은 그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았고요. 저녁이 되자 나랑의 가족들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몽골식 한국 바비큐였지요. 양고기와 소고기를 한국식 양념에 재워 몽골 전통 방식으로 조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요리입니다. 몽골 고기의 풍미와 한국 양념의 조화라고 할까요? 나랑이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식사를 마친 후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몽골의 전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랑의 노부모님이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노인께서 한국어로 대한민국 이라고 외치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님도 한국을 좋아하시나요? 마이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연이 설명했지요. 네, 할아버님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역사 드라마요. 몽골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음 날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크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색다른 경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몽골을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었다고 느꼈지요. 호텔에서 마이크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한국 같은 도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의 놀라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는 몽골의 전통적인 모습과 함께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크는 몽골 여행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지요.
댓글은 금세 수천 개가 달렸고 조회수는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케빈 봐봐. 우리 영상이 대박이야. 마이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화면에 달린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몽골에 한국 문화가 저렇게 퍼져 있다니 놀라워요. 이제 몽골도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국과 몽골의 퓨전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마이크, 다음에는 진짜 한국도 가보세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몽골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한국 문화만 강조한 것 같아요. 마이크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존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중 마이크는 몽골에서 만났던 소연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씨, 영상 잘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제가 곧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소연 씨. 미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여행지로 한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크는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새로운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몽골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제가 다음에 방문할 곳은 바로 한국입니다. 이번에는 한류의 발원지, 그 문화의 힘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직접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마이크는 한 방송국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몽골 여행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미디어에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터뷰에서 그는 몽골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마이크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진 편견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진정한 몽골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현대 몽골의 모습, 즉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융합된 모습이었지요. 이제 그는 어떤 문화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문화의 경계란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문화 간의 교류가 얼마나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서 이런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습니다. 마이크의 몽골 여행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마이크 자신도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으며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마이크는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소연이 직접 그의 가이드가 되어 주었고 그들은 함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다양한 모습을 탐험했지요. 마이크의 한국 여행 영상은 또다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는 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예상치 못한 한국 문화를 발견함으로써 문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세계 곳곳의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의 세계 방랑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